삼성과 SK하이닉스가 7천조 원을 투입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현장입니다. 새벽 5시부터 5만 명의 건설 전사들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모여들고 있죠. 거대한 타워 크레인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는 듯합니다. 30년 경력의 현장 소장이 거대한 골조를 올려다보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뼈대는 다 올라갔는데 정작 피를 돌게 할 핵심 기술자를 구할 수가 없어요.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이 거대한 공장은 아직 심장이 뛰지 않는 미완성 상태입니다. 월급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해보 핵심 공정을 맡을 사람을 구하지 못했거든요. 바로 반도체의 혈관이라 불리는 초고순도 배관을 연결할 숙련공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채용 담당자가 수북히 쌓인 빈 이력서들을 허탈하게 넘기며 한숨을 깊게 내쉽니다. 돈을 아무리 올려 불러도 이 까다로운 조건을 맞출 장인이 현장에 씨가 말랐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클린룸이 작동하려면 수백 킬로미터의 특수가스 배관이 필요합니다. 이 초고순도 배관은 나노미터 단위의 반도체 회로를 깎아내는 아주 정교한 메스 역할을 하죠. 만약 이음새에 머리카락 10만 분의 1 크기의 이물질이라도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클린룸 설비를 점검하던 공정 엔지니어가 미세한 불량의 치명적인 결과를 경고합니다. 단 한 번의 오염으로 수백만 원짜리 웨이퍼 수만 장이 한순간에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배관 용접은 심장외과 의사의 미세봉합 수술보다도 훨씬 까다롭습니다. 배관 내벽의 거칠기가 0.1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유지되어야만 합격 판정을 받거든요. 물 10억 방울 중에서 단 한 방울의 불순물도 허용하지 않는 극강의 정밀도입니다. 특수 마스크를 벗은 베테랑 용접공이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엑스레이로 내부 균열까지 다 찍어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그날로 끝장입니다. 최첨단 시대에 왜 자동 로봇 용접기를 쓰지 않느냐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비탈 웰딩이라는 훌륭한 로봇 장비가 있지만 이 녀석은 직선 구간에서만 유용합니다. 수만 개의 장비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클린룸 내부의 비정형 공간에는 들어갈 수 없죠. 급격히 꺾이거나 높이가 다른 층을 관통하는 난공사는 오직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10년 이상 단련된 인간의 눈과 감각, 그리고 용접 불꽃의 색과 소리만으로 내부 상태를 감지하는 육감이 투입되어야만 완벽한 품질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탐내는 이 신의 손들이 정작 대한민국 현장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기능 인력의 평균 연령은 51.7세를 넘어설 정도로 고령화가 뚜렷합니다. 최신 통계를 보면 전체 인력 중 50대 이상 비중이 무려 65%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이죠. 반면 현장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30세 미만 청년의 비중은 고작 5% 수준에 불과합니다. 가장 정교한 기술을 가진 1세대 장인들이 은퇴를 앞두면서 뼈아픈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면 외국인 노동자를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반도체 공장은 국가기술안보와 직결된 최고 수준의 보안시설로 엄격히 관리됩니다. 첨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핵심 공정에는 외국인 기술자를 단 한 명도 고용할 수 없죠. 10년 이상의 훈련이 필요한 고난도 기술인데 외부 수혈마저 완벽하게 차단된 셈입니다. 기술의 맥은 끊어지고 새로운 피는 돌지 않는 이중고에 갇힌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런 끔찍한 인력대라는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전 세계 반도체 건설 현장이 숙련공을 구하지 못해 똑같이 멈춰서는 전염병에 걸렸거든요. 아무리 막대한 보조금을 뿌려도 정작 현장에서 파이프를 연결할 사람이 없는 기막힌 상황이죠. 글로벌 산업 분석가가 미국 현지에 얼어붙은 건설 상황을 보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한 산업 분석가는
공장 껍데기만 지어놓고 내부 설비를 못해 오픈을 무기한 미루는 기업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합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마저 미국 땅에서 뼈아픈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에 5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초대형 공장을 지었는데요. 막상 공사를 시작하자 초고순도 배관을 완벽하게 용접할 현지 기술자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무리하게 공정을 밀어붙이려 했지만 품질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죠. 결국 핵심 숙련공 부족을 이유로 애리조나 공장 양산 시점이 1년이나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이 충격적인 지연 사태는 자존심 강한 글로벌 반도체 거인의 콧대를 완전히 꺾어 놓았습니다. TSMC 경영진은 미국 현지에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장인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죠. 대만에서 수백 명의 인력을 급하게 공수하려 했지만 현지 노조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현지 언론의 매서운 질문 공세에 시달리던 프로젝트 총괄 임원이 씁쓸하게 현실을 고백합니다. 결국 한 임원은 품질을 보장할 손끝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씁쓸하게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자존심, 삼성전자 역시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서 깊은 늪에 빠졌습니다. 공장을 빠르게 올리기 위해 현지 용접공에게 무려 일당 70만 원이라는 파격 조건을 내걸었죠. 한국 임금의 2배가 훌쩍 넘는 엄청난 대우였지만 반도체급 품질을 맞출 사람이 없었습니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불량 배관들이 현장에 쌓이면서 막대한 공기 지원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최고의 기술력을 그대로 이식하려던 원대한 계획이 현지 인력의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결국 참다 못한 삼성은 한국에서 검증된 특급 기술자들을 미국 현지로 대거 파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 정부의 까다로운 비자 발급 문제와 강력한 정치적 압박이 발목을 잡았죠. 막대한 자국 보조금을 받는 만큼 반드시 미국인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라는 노골적인 압박이었습니다. 현지에서 채용 업무를 전담하던 리크루터가 터무니없는 현실의 장벽 앞에서 분통을 터뜨립니다. 현지의 한 채용 담당자는 기술이 없어 한국 사람을 쓰겠다는데 비자를 안 내주면 대체 공장을 어떻게 지으란 말이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른바 칩스법을 앞세워 수십조 원의 보조금 폭탄을 전 세계 기업에 뿌렸습니다. 전 세계의 최첨단 반도체 제조시설을 미국 땅으로 불러 모으겠다는 야심찬 깃발이었죠. 하지만 막상 기업들이 달려가 보니 정작 그 첨단 공장을 지어낼 인력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설계도가 훌륭하고 돈이 넘쳐나도 그것을 현실로 구현할 장인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인력 부족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난 셈이죠. 막대한 자본과 첨단 장비로도 절대 대체할 수 없는 0.1 마이크로미터의 벽에 부딪힌 겁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애타는 시선은 결국 단 한 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손길을 보유한 유일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죠. 실리콘밸리의 유력 IT 전문 기자가 세계 시장의 판도를 분석하며 놀라운 결론을 내립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유력 매체는 첨단 칩 설계는 미국이 최고지만 그 칩을 담아낼 완벽한 그릇은 오직 한국인들만 만들 수 있다는 놀라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전 세계가 목을 매는 이 정교한 기술력이 유독 한국인들에게만 집중된 걸까요? 서구권의 덩치 큰 체형이나 단순한 문화적 차이만으로는 이 압도적인 격차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반세기 전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던 아주 먼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밀어올린 숨겨진 엔진은 1970년대의 땀방울 속에 있습니다. 세계가 놀라는 우리만의 대체 불가한 저력,
그 웅장한 피와 땀의 역사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1973년 잔인한 1차 오일 쇼크가 덮치면서 자원이 없던 대한민국 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우리 아버지 세대가 선택한 곳은 숨이 턱 막히는 열사의 땅, 중동 사막이었습니다.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지옥 같은 폭염 속에서도 한국인 특유의 악바리 근성은 빛을 발했죠. 빛바랜 안전모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70대 파독광부 출신 건설 근로자가 당시를 회상합니다. 선진국 기술자들도 도망가는 더위 속에서 우리는 철야를 해가며 기어코 납기를 맞춰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의 기술자들조차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했던 최악의 현장이었죠. 하지만 우리 노동자들은 부족한 장비를 오직 맨몸과 끈기 하나로 버텨내며 도로와 항구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피땀 흘려 고국으로 송금한 돈이 무려 434억 달러에 달했죠. 이 소중한 종잣돈은 대한민국 최초의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을 세우는 대동맥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최빈국이 세계 무대에 당당히 첫 발을 내디딘 위대한 손끝의 기적이 시작된 겁니다. 모래바람 속에서 단련된 그 강인한 손길은 곧바로 거제와 울산의 거친 파도 속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 바다는 압도적인 자본과 기술을 앞세운 일본 조선업계가 완벽하게 독점하고 있었죠. 바위의 계란치기라는 비웃음 속에서도 한국 장인들은 망치 하나를 들고 거대한 철판과 씨름했습니다. 수만 톤의 쇳덩이를 오차없이 다듬어내며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배를 뚝뚝 만들어냈죠. 특히 거대한 배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 빈틈없이 이어붙이는 블록공법은 수백 톤의 쇳덩이를 밀리미터 단위로 용접해야 하는 집념의 산물이었습니다. 이 극한의 환경에서 스스로를 갈고 닦으며 완성된 극강의 정밀도가 52년이 흐른 지금 반도체 클린룸 안에서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난을 벗어나려고 우리 기술자들이 직접 사막으로 떠나 달러를 벌어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사의 흐름은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혀 버렸습니다. 통쾌한 반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전은 전 세계의 자본이 대한민국 장인들을 모셔가려고 앞다투어 이곳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정책을 연구하는 경제학 교수가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목소리 높여 강조합니다. 노동력을 팔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첨단 산업에 생명줄을 쥔 핵심 고가로 우뚝 섰습니다. 중동의 모래바람과 거제의 파도를 거쳐 마침내 평택과 용인의 첨단 클린룸으로 이어진 위대한 여정. 반세기 동안 우리 산업을 지탱한 장인들의 손끝에는 훈장 같은 굳은 살이 선명하게 박여 있습니다. 이 축적된 기술과 감각이야말로 AI도 천문학적인 자본도 절대 되체할 수 없는 진정한 무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국가 전략 자산은 설계도가 아닌 바로 사람입니다. 다가올 글로벌 반도체 전쟁의 판도를 단번에 뒤집을 유일한 비밀병기 이미 확실하게 증명된 것이죠. 하지만 벅찬 자부심 이면에는 반드시 서둘러 해결해야 할 무거운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기적 같은 기술을 이어받을 젊은 세대가 건설 현장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청년들은 현장을 기피하고 장인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도 부족한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평생을 현장에 바친 60대 은퇴 예정자가 텅 빈 후배들의 자리를 바라보며 짙은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내 평생 갈고 닦은 이 귀한 기술을 공짜로라도 넘겨주고 싶은데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젊은이가 없네요. 생각을 조금만 뒤집어 볼까요?
위기 속에 숨겨진 아주 명쾌하고 놀라운 해답이 보이실 겁니다. 현장의 인력 문제를 가장 먼저 극복하는 나라가 다가올 패권 전쟁의 최종 승자가 될 것입니다. 첨단 장비 투자를 넘어 그 장비를 직접 다룰 인간 장인에게 최고의 대우와 명예를 안겨주어야만 하죠. 청년들이 현장을 자랑스러워하도록 굳건한 자부심과 최고의 보상을 반드시 챙겨주어야만 합니다. 인재가 최고의 자산임을 잊지 않을 때 대한민국은 흔들림 없는 우위를 굳건히 지켜낼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반도체 미래를 이야기할 때 3나노나 2나노 같은 화려한 설계 기술만 주목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설계도라도 그것을 빚어낼 공장을 직접 짓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칩이 잉태될 공장의 심장을 만들고 미세한 혈관을 완벽하게 이어줄 수 있는 나라는 극소수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의 수석 분석가가 대한민국만이 가진 독보적인 인프라 구축 능력을 극찬합니다. 100장의 설계도보다 땀 흘리는 장인 한 명의 손끝이 진짜 반도체 생태계의 패권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국의 눈부신 미래는 실리콘밸리의 쾌적한 연구실에서 쏟아지는 화려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어쩌면 새벽 5시 경기도 평택의 어둠 속에서 헬멧을 쓴 채 묵묵히 출근하는 이들에게 달려있죠.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무거운 공구를 들고 좁은 배관 사이를 기어다니는 숭고한 땀방울 말입니다.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흔들림 없는 눈빛이 매일 아침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에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기꺼이 그림자가 되어준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첨단 산업의 숨은 영웅들입니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언제나 불가능을 마주해왔습니다. 전증의 잿더미 위에서 기름 한 방울 없는 극한의 불리함 속에서도 우리는 기적을 쓰며 살아남았죠. 모두가 포기할 때 우리는 오직 사람의 힘과 열정 하나로 불가능의 장벽을 통쾌하게 부수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척박한 땅에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늘 사람뿐이었습니다. 가장 불리한 조건 속에서 인간의 끈기로 일궈낸 이 저력이야말로 세계가 두려워하는 진짜 국력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우리 장인들의 가치를 분명히 깨닫고 애타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고 제발 한국 기술자를 보내달라며 앞다투어 매달리는 참으로 놀라운 광경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위대한 장인들의 기술을 지켜내어 다음 세대로 온전히 물려줄 수 있을까요? 이 위대한 기술의 계승 여부에 다가오는 치열한 반도체 패권 전쟁의 최종 결말이 오롯이 달려 있습니다. 명쾌한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에 모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이 70만 원을 쥐어주고도 못 구해 전전긍긍하는 이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의 압도적 기술력.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이 놀라운 저력 앞에서 가슴 벅찬 자부심이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기계의 한계를 뛰어넘은 우리 장인들의 투혼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와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은 자본이 아니라 현장을 지키는 장인들의 정직한 땀방울에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장인들을 끝까지 응원하며 오늘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뱅가트머니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